여러분, 중국어 어순하고 영어 어순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국어하고도 어순이 중국어 어순을 잘 적용해서 말할 수 있는 비결, 테크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大家好, 안녕하세요. 진시황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여러분, 중국어 어순하고 영어 어순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어하고도 어순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와 중국어 어순을 잘 적용해서 말할 수 있는 비결, 테크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요. 깔끔하게. 좁아.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머리와 마음 속에서 자기 감정, 자기 표현들이 구성되는 과정은 모든 인류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느낌은 똑같아요. 다만 빛의 98%의 속도로 그 느낌이 말로 표현되는 속도, 그 과정에서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자라나는 곳에 그 문화에서 나온 단어, 그리고 어순이 그 마음속에 있는 느낌하고 동기화가 되다 보니까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 같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죠? 참으로 아쉽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간단한 예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아주 쉽습니다. 이 예문을 그대로 일단 직역을 해볼게요. 근데 이 직역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게 늘 말씀드리듯이 중국어는 시간을 기준으로 동작의 순서대로, 기억나시죠? 시간을 기준으로 동작의 순서대로. 그게 맞는지 한번 볼까요? 앞에明年, 내년이죠. 그 다음에 나는 想, 하고 싶습니다. 뭘요? 가는 것을. 어디를? 중국어. 중국에서 뭘 하죠? 学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유, 중국어를 공부하는 거죠. 한번 같이 다시 잡아볼까요? 내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있죠. 내년이 딱 됐어요.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죠. 어떤 욕망? 가는 욕망이 있습니다. 쭉 가죠. 어디? 중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죠. 책을 펴고 책을 폈더니 무슨 책? 중국어 책.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까? 이 중국어 어순과 한국어 어순이 왜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다른지 그 이유, 깊숙한 이유를 설명을 해볼게요. 위에 보시면 예문은 그대로 써 있습니다. 明年我想去中国学习汉语. 한국어로는 내년에 나는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되겠네요. 왜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까? 우리는 기마 민족의 후예입니다. 제가 한번 말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소 혹은 당나귀, 돼지 같더라도 그냥 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목이 좀 길고 이렇게 정말 원시인이 그리는 거랑 차이가 없는 형편없는 그림입니다. 말 같나요? 어쨌든 말이라고 강요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우리는 기마 민족의 후예예요. 기마 민족은 넓은 들판에서 뭘 합니까? 항상 주위를 살피죠. 항상 주위를 살펴요. 보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 항상 보이는 것 혹은 마음에 떠오르는 것부터 말하게 되죠. 그리고 저쪽 멀리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양을 있고 뭐가 이렇게 점이 있어요. 뭔지 모르죠. 일단 발견했으면 뭘 합니까? 네, 달려갑니다. 숑 달려갑니다. 여기까지 막 달려가요. 그러니 그 다음에 동작을 언급하게 됩니다. 도착해서요, 이제 대상물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욕망을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마음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아직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쩐지 한국 사람들이 자기 마음 표현을 잘 못하나 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중국인들이 왜 이런 어순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이 봤을 때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유를 엉망인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어는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농경 민족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제가 원을 그렸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겨울에 씨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 계속 반복되는 이 계절 중에서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또 언제 추수를 해야 될지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이 기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편리한 게 시간, 여기 그 위에 예문 보이시죠? 밍니엔대년. 이 시간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요, 문장 전체가 다 그쪽 시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동사 변화가 필요 없어요. 엄청 간단하죠. 중국어는 간단해요. 즉, 그 다음에 어떤 순서냐? 동작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행동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짓기 전에 뭘 해야 되죠? 돌을 치워서, 그 다음엔요, 땅을 일궈야 되죠.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뭐 물을 주고, 이런 정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반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씨를 먼저 좀 뿌려보고 그 다음에 돌 치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동작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는 시간을 기준으로 동작의 순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예문을 보시고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밍년, 내년에 시간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주어는 나와야겠죠. 마음이 먼저입니까? 동작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있어야지, 욕망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욕망에 기인해서 마음을 표현하거나 행동을 하겠죠. 나는 하고 싶어. 뭘요? 슝, 가고 싶어. 어디를요? 그 다음 시간의 흐름대로 가면 어디를 갑니까? 중국을 가겠죠. 중국에 도착해서 뭐를 합니까? 공부를 합니다. 책을 펼치죠. 그리고 펼쳐보니 책이 중국어 책이죠. 동작의 순서. 明年我想去中国学习汉语.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변환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한국어입니다. 한국어요. 한국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중국어를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나는 글씨가 이렇게 좋지 못해요. 내년에 明年 중국에 가서 중국어 가다. 중국어 공부. 한유 学习. 요거 좀 해야 됩니다. 하고 싶다. 이렇게 되죠. 나는 내년에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다. 이게 한국어예요. 중국어를 썼는데, 다 한자를 썼는데 이 어순을 한국어로 바꿔왔어요. 이거를 이제 중국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간단합니다. 뭐가 기준이요? 이게 기준이죠. 내년에. 그 다음에요, 당연히 내가 와야겠죠. 그 다음은요, 맞춰보세요. 욕망이 먼저죠. 왜? 욕망이 없으면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뭘 합니까? 자, 하고 싶어요. 뭘요? 먼저 가야겠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순서대로. 어디를? 중국을. 그래서 뭘 합니까? 공부를 합니다. 무엇을요? 중국어를. 순서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위에 있는 예문처럼 그대로 됩니다. 明年我想去中国
学习汉语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진시황님, 방금 본 그 문장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왜 중국어에서는 가서에 해당하는 서 혹은 은는, 을를, 이가 이런 게 왜 표현이 안 되나요? 왜 안 될까요? 없으니까 안 되죠. 중국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어순만 순서대로 잘 지켜서 나열만 하시면 그런 느낌들이 전달되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표현들 없어요. 그러니 그런 표현이 없다고 어색해 하지 마시고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어순이 정말 중요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谢谢大家